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4년 12월 5일 자 제주 금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제가 모현진 위원하고 같이 찍었는데요. 지난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찍은 건데 항상 뭐 처음이다 보니까 만족도가 어떤지 저희들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뭐 좋은 시도라고는 생각을 하니까 자,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이제 연말 경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이제 연말 12월 달하고 1월 달하고 2월 달에 이제 좀 배당이 많이 터지는데 제주 경마는 어때요? 예, 제주 경마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말 보너스라고 하죠. 연말 보너스만큼 좀 상당히 국경마들을 유심 있게 지켜봐야 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제주도도 서울도 굉장히 춥다 그러는데 제주도 춥잖아요 지금. 예, 상당히 춥죠. 지금 좀 전에도 비가 오고 굉장히 추운데 아무래도 그 12월 달 되면 이제 소속이 바뀌겠죠. 기수들이 이제 1년마다 이제 원래는 6개월마다 기수가 바뀌는데 지금 평균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소속들을 옮기는 상황이 나오는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도 저도 기수를 이제 1년 있다가 다른 마방에 옮기게 되면 항상 누구라 할 것도 없이 기존에 있던 마방 마필이 괜찮은 마필은 어떻게든 써먹고 나가려고 남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터지고 연말에 그래서 배당이 좀 고배당, 중배당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동절기 계절 변화에 따른 이 외부적인 조건으로도 터지지만 내부적인 상황으로도 마방 이적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좀 연말에 많이 나온다.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또 요즘 또 제주 경마가 배당이 좀 많이 터지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거의 대끼리가 많았다고 그랬지만 요즘 안 그렇죠? 한 4달 정도까지 홀짝 게임이었죠. 그렇죠. 너무 홀짝 게임에서 재미도 없고 네. 이건 그냥 돈도 안 되고 환수도 안 되고 그런 경우였는데 이게 최근에서야 좀 겨울이기도 하고 마방 소속을 옮기는 그런 저희 그 자기들만의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배당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경마의 전반적인 금요 제주 경마의 흐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요번 경주는 뭐 강력한 충마가 있는 경주가 있고 또 상당히 감축도 없이 상당한 혼전을 이루는 그런 경주 반반 이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제주 경마가 이 부산 경마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제주 경마 자체가 근간에 좀 배당이 많이 터지고 있고 그런데 요즘 이렇게 제주 경마에 보면 기존에 그 강세를 보였던 뭐 전현준 기수나 뭐 이런 기수들은 장우성 기수나 다 잘 타고 있고 근데 이제 반대로 요즘은 또 의외로 복병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박준호 기수라든지 그렇죠. 또 신인 기수라고 할 수 있는 김홍곤 기수라든지 이런 기수들이 상당히 잘 타고 있는데 그런 건 어떤 영향 때문에 그래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뭐 잘 타는 기수, 장우성 기수나 전현준 기수들은 이제 컨디션이 올라온 거고 잠깐 슬럼프 겪다가 다시 이제 몸 컨디션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김홍건 기수는 올해 데뷔했죠. 올해 데뷔했지만 정말 제가 봐도 특출난 자세랑 그 전개를 펼치는 걸 봤을 때 좀 아주 앞날이 창창한 그런 샛별 기수라 판단되고요. 문제는 박준호 기수인데 박준호 기수가 지금 한 10몇 년간 200승도 제대로 못하고 있던 그런 기수인데 지금 최근에서야 타주만 타면 그냥 밀고 들어오는 배당 메이커로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돌팔리니까 자기 마방 그 대가리 말도 안 사는 판국에 타주까지 그렇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잘 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결혼하는 건지 뭔지 뭐 좋은 일이 있겠죠. 예. 어쨌든 뭐 어떤 기수들이 갑자기 잘 탄다는 것은 나쁜 현상보다 좋은 현상이니까 그런 기수들이 있으면 또 화이팅을 얘기해주고 또 잘못한 기수들에 대해서는 또 얘기도 하고 우리는 뭐 아무래도 이제 방송 자체가 이 팬들의 입장에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잘못 들으면 조금 섭섭하다고 또 들을 수도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번 주 제주교차 2경주부터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자, 무현진 위원이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어느 마필이죠? 뭐 이번 경주는 강력한 강축 마필 하나 있습니다. 1번마 진리의 힘인데,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나 직전 경주만 보더라도 워낙 강필마들, 한라영산의 손동료 가장 능력치가 있는 그 강필마들과의 경합으로 인해서 좀 이 마필이 그 제대로 능력치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입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가 판단했을 땐 한영민 기수가 아니고 김경훈 기수를 불렀어요. 김경훈 기수를 불렀는데 이 마필이 직선에서 상당히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능력치는 뛰어난데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 사행기가 좀 강해서 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마왕이나 마주나 한영민 기수가 컨트롤 못한다 해서 좀 김경훈 기수한테 다시 한번 맡겨봤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문제는 또 편성이 워낙 약해요. 이 마필 사이즈에 비해서는 워낙 약한 그 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은 그냥 무조건 김경훈 기수도 안으로 기대는 말을 안쪽에 그냥 눌러잡고 타기 때문에 바깥으로 안 나와요. 김경훈 기수 스타일은 안으로 그냥 꼭 눌러잡아서 그냥 직선만 가도 제가 판단해서는 이번 경주는 그냥 무난한 쌍거리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1번 진리임은 이제 나름 뭐 종합지상이나 예상지상에서도 쌍머리로 팔릴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후차권이 강권인데 후차권으로 재미나게 보시는 마필. 후창 마필 중에 지난주 2번마 명문신화가 아주 강축 마필이었던 연안부두가 깨지고 나서 적지 않은 배당을 안겨줬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명문신화 말 상승세는 좋지만 박준호 기수가 연장 밀고 들어올 그런 능력치는 아직 아니라 판단됩니다. 아직까지 배당은 노려지만 꼭 지켜보니까 말은 듣는데 두 번은 못 먹더라고요. 그런 편이고, 제가 좀 유심 있게 보는 거는 3번마 지상낙원과 8번마 마음이, 그리고 6번마 비대정원, 7번마 예동산, 이 4마리 합해서 5마리 이렇게 압축을 드릴 수 있겠는데, 물론 현재까지 갖고 가야겠지만 이 3번마 지상낙원은 선출평의 마필인데 좀 마필이 이제 뒷심이 조금씩 직전 경기만 보더라도 붙는 게 보여요. 예전까지는 거의 직선거리 200m까지도 못 왔는데 지금 마필이 좀 힘이 차다 보니까 직전에 아쉽게도 한 직선 80m 정도 남겨놓은 선수의 걸음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조교 상태는 직전보다는 좀 더 뛸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6번마 비시정원은 상당히 강한 선행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문제는 꼬마기에서 김준호를 태웠다는 거죠. 과연 진리엠이 1번마 진리엠이 강한 선행력을 받쳐가면서 경기가 펼칠 때 보여지는데, 이 6번마 비치정원이 과연 이 1번마 진리엠을 앞장 깔 수 있느냐, 이겨내면서 선행을 단독 선행을 받을 수 있겠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선행 작전을 치는데 문제는 이 마필도 뒷심 충만해지기 때문에 유심 있게 봐야 싶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번 명문신화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외곽 전개를 하면서 좀 편안하게 왔다는 느낌이고, 반대로 이제 3번 지상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처박혀서 좀 진로가 막히는 아군이 좀 있었는데, 사이즈상으로 보면 3번 지상낙원이 2번보다 센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원래 사이즈상으로 저도 3번 지상낙원이 좀 더 세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마필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6번 빛의 정원도 좀 팔릴 거는 같은데, 16맞고는 사실 이제 전개가 좀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번 조합도 사실상 지난번보다 조건 자체는 좋아진 건 없으니까, 김원곤이에서 김준호로 바뀌었으니까 조건 자체는 그렇게 좋아진 게 없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지금 이제 1번, 3번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2번은 좀 약하게 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 나머지 중에 한 마리를 더 찍는다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7번 예동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 마필은 조교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좀 못 뛰는 그런 모습도 항상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정말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신화부로처럼 좀 발걸음 바뀌는 그런 모습이라 지금 제가 판단해서는 마필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 때도. 근데 직전
보더라도 직지점만 보더라도 좋은 기록 보여줬고 좀 따라가는 습성이 있지 않나. 마필이 직선에서 한 50m 앞에 놔두고 거리차가 나면 그걸 못 이겨요. 이기는 근성은 없어요. 처음부터 이기고 들어오지 않는 한 사코너 돌자마자 앞선을 까서 좀 이기고 들어오는 그런 성향이 있으면 입사권 한 잔에 차지해줄 때 보여주는 마필인데 그렇지 않고 나서는 타 마필이 좀 앞서간다면 이기려는 근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8번마 마음이가 상당히 저는 이게 승부 타임이 좀 늦어요. 늦지만 이 마필은 뒷심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 10마필 중에서 뭐 1번 마필은 빼고요. 9마필 중에서 뒷심은 가장 강한 마필이고 추진도 뭐 활라만 못지않은 추진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심 있게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번 진림은 인정을 하는 가운데 모현준 위원은 지금 3번 지상 나오라고 8번 마음이를 괜찮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뭐 3번 지상 낙원에 대해서는 같은 아주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이 요마필까지 언급을 해주셨던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좀 비교적 쉬운 경주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모현준 위원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주마 4세 이하 400점의 별정인데 상당히 약한 편성입니다. 약한 편성 10마리가 뛰지만 그렇다고 강축은 없습니다. 그냥 그저그런 똥말들끼리 10마리가 뛰는데 제가 판단하는 이번 경주에서는 좀 10번마 대선리가 좀 더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지금 두 번째 출전인데 아직도 잠재적 능력치는 많습니다. 주행 압력이 좀 약간 흔들려서 마필이 아직 이제 신마급이라 주행 중에 좀 흔들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마필 능력치는 충분히 있다. 이 약한 편성에서는 충분히 믿고 갈 수 있지 않겠나. 더군다나 김홍곤 기수가 계속 기승했고 이게 선입형의 마필이면서도 뭐 800m 첫 출주에 떴는데도 분명히 두 타임은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비만 안 온다면 좀 두 타임 9초 싸움은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번 대승리 조교 상태도 굉장히 좋았나요? 예, 조교 상태도 뭐 직전 짧은 거리 400m에서 뭐 강단 있게 우승한 만큼 뭐 그때만큼 아주 그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건 400m 거리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예. 사실 이제 400m가 교차로 들어온 게 요 근래예요. 제가 좀 오래 했을 때 옛날에 당시에는 교차가 그렇게 400m가 많지 않았는데 800에 이제 800에서 400인데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400m를 뛰던 말들이 800m로 올라왔을 때 그 거리 적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부중에 대한 부담은 잘 견디지만 거리에 따른 부담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이 난 느꼈는데 이 10번 대승리가 지금 물론 800을 데뷔전 때 뛰어보고 있고 주행검사도 받아봤지만 이 지난번에 우승 자체가 이제 400m에서 일궈낸 우승인데 늘어난 400m가 부담이 안 되겠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마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출주는 800m를 뛰어봤고 이미 거리 적응은 했다. 그리고 일반 제주마든 한라마든 간에 기본 사이즈는 800에서 900 정도는 충분히 버팁니다. 왜냐? 능검이 800부터 시작하고 제주마는 800부터 시작하고 한라마는 90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합격선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니까 그 정도는 무난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몰라도 8, 900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 적응력을 그렇죠. 인정을 해줘야 된다. 능력대로. 400을 뛰다 800 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충분히 뭐 극복할 기본 사이즈니까. 그만한 마필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번 대승리는 저 역시도 인정을 하는 마필이고요. 그럼 나머지 한 마필을 더 언급을 한다면요? 이번 경주에서는 일단은 워낙 약편성이기 때문에 뭐 직전에 대항여별이 팔리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 역시 주행 압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흔들리는 마필이라 저는 과감 그냥 쳐다도 안 봤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은 약편성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좀 봐줘야 하지 않을까. 이 마필과 함께 또 6번마 탐라해별 이 마필 직전 경주를 보시더라도 좀 직선거리 200m 앞에서 막혔어요. 앙코너. 이 마필 역시 안으로 상당히 기대는 마필인데 당시 준호 교수가 좀 안쪽으로 그냥 타다 보는데 진로가 막혀서 적어도 한 타임은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현장 예시까지는 충분히 안고 가야 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번을 놓고 6번, 9번 두 마리 정도를 괜찮게 본다는 얘기인데 그 세 마리가 사실 당연히 인기권 전력으로 봐요. 그죠?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인데 저는 여기서 그러면 삼복승마를 하나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백승자입니다. 23번을 치르는 동안 2차 2번을 했던 약간은 미승리마 중에서도 완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똥말급에 들어가는 마필인데 어차피 지금 모현준 의원이 얘기했듯이 뚜렷한 충만감도 없는 거고 사실상 주행기가 완성도가 좀 부족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했을 때 1번 한백승자가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경현 기수가 차분하게만 몰아준다면 올해 8월 2일날 경주를 치렀을 때 상당히 좋은 능력을 800m에서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느리다면 1번 한백승자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복승 막군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이 얘기를 드렸던 10번, 6번, 9번은 저와 생각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마리를 더 언급을 드렸던 경주예요. 자, 제주교차 5경주가 오늘 모현준 의원의 준매인 승부차라고 그랬나요? 예. 예, 준매인 승부차라고 그러니까 왜 준매인 승부차를 선정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강한 충만은 없습니다. 네. 직전 경주 7번마 용천수가 강한 선행력, 보완된 뒷심을 바탕으로 선행력 밟으면서 우승은 거머졌지만 그렇다고 믿고 갈 강충 마필은 아니다. 판단합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저는 가장 강충 마필은,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8번마 달리군단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필 선입형이 마필이면서 지금 경주적은 끝냈고, 자, 이 마필이 선입형이면서도 뒷심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선거리 50여 m에서 추진력도 굉장히 좋거든요. 막판 그 걸음 주는 것보다는 튀어나가는, 이거는 직전 경주에 지더라도 다음 경주는 충분히 넘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 판단합니다. 왜냐, 직전에 선행을 했다가 막판 걸음 죽어서 입상권에 한 잔을 차지했다 치더라도 그런 마필보다는 이 뒤에서 날라오면서 아쉽게 3차 때리는, 저는 그 마필이 경주에는 다음을 노릴 때 더 좋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마필 금홍공 기수와 계속 호흡치를 나누고 있고, 이제는 편성도 직전보다는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무난하게 저는 이 마필이 믿고 갈 수 있는 강추 마필을 판단합니다. 네, 여기서 인기권 전력으로 누가 팔릴까요? 인기권은 직전에 아쉽게 3차게 거머쥔 1번마 무한탄생과 2번마 굿밸런스도 좀 걸음 여력은 아껴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마 용천수는 당연히 팔리겠죠. 직전 경주 선행마로서 좀 뒷심 강화됐기 때문에 막판 추입하면서 이겨낸 모습 보여주고, 저는 9번마 소호대까지 좀 상당히 같은 레벨급의 마필들이 좀 다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2번, 7번, 8번, 9번 이 마필 중에서 좀 승부처를 갖고 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준매인 승부처에 대해서 8번 달리공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고 또 이 안고 가는 마필들도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언급을 주셨던 노현준 의원의 준매인 승부처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마리를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는데 저는 2번 굿밸런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려보죠. 지난번 경주 때 보니까 마필 자체가 이 장우성 기수가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8번 용천수가 사실상 그 전까지 보여준 게 없었어요. 보여준 게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선행을 나서면서 한 바퀴를 일수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선행력은 굉장히 예전에도 우수했던 마필이지만 선행력에 비해서 뒷심이 보장을 못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뒷심까지 보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갑작스러운 그런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이번에는 2번 굿밸런스가 사이즈상으로는 7번 용천수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저는 2번 굿밸런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주교차 5경주 자 모현준 의원의 승부처, 어차피 누가 배당이 저 배당이 해더라도 배당은 굉장히 높게 형성될 수 있는 경주예요. 저 배당이 한 9배나 10배.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중만 된다면 완벽하게 상한까지도 낼 수 있는 제주교차 5경주니까 자 모현준 의원이 자신이 있게 언급을 드렸던 준매인 승부처인 만큼 자 멋진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7경주인데, 요 경주도 이제 승부처라고 했죠? 예, 이 경주는 메인 승부처를 지정했는데요. 네. 이 경주에서는 뭐 지금 대장판에서는 제가 봤을 때도 강축으로 팔릴 10번마 소양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양호라는 마필이 지금 워낙 바깥 게이트를 받았고 또 안쪽에 선행 마필들이 호수풍령이나 태안별이 맘먹고 나가면 선행 충분히 밟을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이번 이 편성에서는 거모 역시 선행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10번 게이트를 받아서 밀고 나온다 치더라도 직전에 좀 널널하게 우승을 넘볼 거라 판단했는데 우승을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강력한 선행 그 기질보다는 좀 뒷심 죽는 걸음 죽는 모습을 좀 봤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역시 상당한 배당을 안겨줄 그런 경주고 저는 뭐 배당파에서 강력한 충마로 10번 말가 팔리겠지만 저는 강력한 충마감은 아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소영호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따로 보고 있는 마필들 뭐 1번마 최고 권력 이 마필이 좀 사행기가 있긴 있지만 채찍을 대서 좀 마필이 채찍을 겁을 내요. 아니, 그거 한번 물어보자고요. 네. 제주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에서 책찍이 되면은 서울말 같은 경우에는 가속이 붙는데 네. 반대로 또 제주마 같은 경우에는 걸음을 이렇게 안 뛰는 말도 나는 봤거든. 그거는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서울말 같은 경우는 더러브렉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순치 기간도 틀리고 한 달 만에 출주 기간도 틀린데 이 제주 경마 마필들은 하려면 하더라도 뭐 1등급이 오르더라도 1등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등급까지는 순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말도 많습니다. 네. 기본 사이 능력치대로 편성 운대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말들도 있고 이 1번마 최고 권력처럼 이 순치가 안 되고 제주 경마들은 아시다시피 3개월마다 최고 검사하기 때문에 금방 빠져요. 빠지다니까 속성으로 순치를 시킨단 말입니다. 네. 징긋하게 느긋하게 이렇게 뭐 사람처럼 이거에 애기 가르치듯이 그게 아니고 급하게 안 되면 대기하라는 만큼 두들겨 패서라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마필 최고 관련 마필도 아직까지 채찍에 대한 그 순치가 덜 된 그런 모습을 갖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 권력도 괜찮게 본다 이 얘기죠. 예, 이 마필 능력치는 뒤에서 날아오는 추진력은 뭐 여기에서 무시 못할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은 3번마 삼가뱅인데 뭐 기본 사이즈대로 뭐 충분히 통할 때 보여지고요. 1번마 최고 권력 역시 이 마필이 능력치는 충분히 있는데 과연 김경훈 기수가 타주를 불러와서 뭐 직전에 강수한 기수만큼 바깥으로 빼서 진로는 잘 잡았어요. 직전에 강수한 기수가 잘 잡았는데 채찍을 대면 말이 안 나가면 뭘 해야 하는데 채찍 때문에 겁나는 거 빠졌거든요. 근데 계속 채찍을 대갖고 능력치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저는 김경훈 기수 스타일대로는 김경훈 기수는 좀 타주 타면 좀 안쪽 주로를 상당히 성공합니다. 그리고 채찍을 그렇게 심하게 안 때려요. 안 되면 몰아제끼는 그런 스타일을 갖추기 때문에 좀 한번 유심있게 봐야 할 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주교차 7경주가 무현진위원의 메인 승부처인데 10번 소양호에 대한 믿음은 그다지 높지가 않다는 결론과 더불어 1번 최고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게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역시도 호수풍병과 10번 소양호가 이번에는 경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물론 테크닉적으로 봤을 때 10번 소양호가 억지를 해도 끌고 나와 선행을 가려면 가겠죠. 가겠지만 지난번에는 사실 정복항제가 많이 낮았던 좀 편하게 놔줬던 경주지만 이번엔 경합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보단 여력은 분명히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10번 소양호에 대한 믿음은 그다지 세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최고 권력, 2번 거모, 3번 상가행이 어느 정도 지심은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과연 이게 배당판에서 10번 소양호가 강력하게 팔릴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저희 팀에서는 10번 소양호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보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주고 저는 3번 상가비행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김경희 기수가 못한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홀짝 경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엇박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더 입상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우승 한번 못 해보고 2차만 하고 내려온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많은 사이즈로 보면은 많이 기본 순발력도 굉장히 우수하고 또 어쩔 때 보면 종과 뒷심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이즈를 보면 3번 상가비행이 약한 말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좀 임자를 못 만나서 이 마필의 적인 기수가 한번 탔을 때 굉장한 능력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잠재력 측면에서 3번 상가비행도 굉장히 좋게 보는 말이기 때문에 저는 3번 상가비행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7경주. 자, 오늘 모현진 위원의 메인 승부처인 만큼 5경주와 7경주 이 두 개의 경주에서는 한번 멋진 승부를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과 자, 여러분들이 또 갖고 있는 지식과 합쳐져서 좋은 성적으로 이번 제주 금요경마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금 쉬었다가 토요 제주 경마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